단군 고조선의 역사 해석의 문제. 고조선의 국가 형태 평양지방이 확실. 국조 단군에 의한 고조선의 고대국가 형태와 초기 정착지는 평양의 대동강 유역이 유력하다는 학설이 최근에 고고학적 유물의 고증과 언어학적 연구를 통하여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조선의 뿌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해석의 문제와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단군 고조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는 한결같이 개국 신화가 있고 선사시대에 개국한 나라들은 무한히 긴 연대를 기술하고 있다. 동양 삼국 역사 가운데 중국의 삼왕, 천왕씨, 지왕씨, 인왕씨 시대 연대는 1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사략에 기록되어 있고 유임금 시대를 4400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연대도 환웅 천왕 5900년, 단군 개국연대를 4300여 년으로 고서에 기록하고 있다. 일본도 완전한 국가 형태를 갖춘 시대는 백제 유민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가 되는 기원 AD 600년 경이니 실상 개국연대는 1400년에 불과한데 일본 왕실에 감추어진 비밀 몇 가지를 다룬 고고학 어법, 분석, 기틀과 일본 고서를 이용하여 일본 천황의 혈통 기원의 한국이며 일본의 시조는 통설대로는 기원전 660년이 아니라 서기 369년에 일본을 지배한 임금들은 순수한 한국인의 혈통임을 밝히었다. 사실상 원주민의 상위 계층은 1세기경부터 3세기까지 부여의 기마민족이 외를 침입하고 중앙 집권화된 정권을 만들기 전 일본에 가서 정착한 한국인들이었다. 일본의 사학자 기다 사다기지 박사는 1916년 일본 왕실의 조상이 부여와 백제계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군국주의 대세를 깨트리지 못했다고 교토대학의 우에다 마사아키 교수는 말하고 있는데 일왕의 혈통은 한국인이었음을 다 안다. 그러나 당시 군국주의 대세를 깨트리지 못했다고 교토대학의 우에다 마사기 교수는 말한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미국인 여성 사학자 조 카터 코벨이 쓴 책에는 부여족의 야마토 정벌과 왕권을 장악,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와 일본에 끼친 한국의 영향력과 임진왜란, 조선통신사,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학문적으로 밝히는 내용을 담은 62편의 글을 수록했다. 한국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일본 문화의 근원이 되었고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한국과 일본 고대 문화사를 다루었다. 지구상 나라마다 긴 역사를 과시하는 것은 자기 나라를 자화자찬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민족보다 우월성을 강조하여 남의 나라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합방 직후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역사 연대가 자기 나라 연대보다 긴 것을 그냥 두고서 우리 민족을 지배하기가 거북해 친일파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국사를 편찬할 때 삼국시대 이전 역사는 신화설로 조작하여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역사와 문화가 뒤진 것으로 역사를 왜곡하여 교육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조선의 국명 표시 코리아, 코리가 일본을 가리키는 재팬이란 표현보다 알파벳이 앞서니까 자존심이 상하였던지 K자로 고쳐 코리라는 말로 은근슬쩍 개조하며 어리석음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이러한 일본이 1984년 9월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왕 유인이 환영사에서 일본이 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던 6세기경 우리의 백제 유민이 건너와 건국에 공헌한 것을 치하했다. 이는 곧 그동안 일본이 2500년의 만세일손의 왕통을 자랑해 오던 것은 스스로 역사 왜곡이었음을 말해준 것으로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요 사필귀정의 사실을 선포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당시 일본의 많은 우익인사는 천황이 일본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라를 망신시켰다고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던 것이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단군은 단 자손들의 부족의 이름에서 유래했고 한문화의 지배 이후 언어의 변화, 가저와 최근에 이르러 고조선이 성립된 지역의 위치와 연대가 문제되고 있는데 고서연설을 주장하는 제야학자들은 우리 선조들이 태고 선사시대부터 이 한반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단기가 확실한 연대라고 주장하면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환웅천왕 연대는 5800여 년이라 주장하여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심의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야 사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당국자들의 이 같은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하여 일제 식민 사관에 오염되어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또 한편 고조선 지역을 중국의 나나 지역과 요령성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문자가 없었던 상고시대를 신교 문화라는 학설을 내세워 단기 연대를 확고부동의 연대라고 고집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액면 그대로 긍정할 수 없는 이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개정국사에서는 단군을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로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국사 편찬의 혁신이라 할 만한 사건이라 여겨진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인류의 발상지는 중동 지방이다. 역사학자들이 공인하고 있는 역사 연대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BC 2500년에서 3000년 미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대 문명은 황하 유역에서 처음 나라를 형상한 왕조의 연대를 BC 1800년경이고 1200년경 은나라 말기에 갑골 문자가 생겨나 한자의 모체가 되었다. 이는 왕조는 또 주나라에 망하고 주왕도는 중앙집권이 약하고 제후들이 강성하여 군웅이 활거하는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 진이 중원을 통일하였으나 외부 반란으로 망하고 한나라가 중국을 지배하였다. 한은 유학을 장려하고 부흥시켜 한의 세력은 한반도까지 밀려들어 우리 결에는 한문화가 지배받게 되어 언어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고유의 우리말과 한자를 병합하여 현재 우리말은 혼용된 말을 가져왔으며 만약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아니하였던들 2000년 내에 한문화의 세력과 36년간의 외정, 압박 아래에서 우리 결의의 독립 자유의 정신을 무엇으로 유지된 것인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배경의 하나는 우리 한민족 문자를 만들어야겠다는 민족적 자주정신이다. 우리 한글은 세계적 문화유산이요 국보인 우리 국자의 가치를 모르고 너무 홀대해왔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배경의 하나는 민족 문자를 만들어야겠다는 민족적 자주정신이다. 세종대왕께서 저런 어리석은 것들이 있나라고 문자 그대로 어리석은 백성을 얼마나 가엾이 여기셨을까 송구스럽다. 인류의 문명은 문자에 의해 계승 발전된다. 한 민족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언어이다. 우리 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한국어와 그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 즉 한글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의 해외 동포들은 거의 모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글을 쓰고 있다. 한국어는 2022년 기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 세계의 3천여 개의 언어 중에서 언어 사용 인구의 규모로 볼 때 10위 안에 든다. 또한 정음 38자의 가림토 문자를 만들었다. 가림토 문자 38자 속에 28자가 거의 다 원형 그대로 들어있다. 다만 가림토 문자 38자에서 10자를 제거한 것이 곧 28자인 훈민정음이다. 한자 문화의 팽창으로 가림토 문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진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던 일본에서는 가림토 문자를 모방한 아히루 문자 신대 문자의 일종가 남아있다. 훈민정음이 본떴다는 옛 글자는 단군 세기에 기록된 가림토 문자다. 그리고 이 가림토 문자는 11세기에서 15세기까지 중국 유태인들이 쓰던 히브리 문자를 모방한 것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가림토 문자를 바탕으로 중국의 문학과 히브리어 문자, 히브리어 문학을 참조해 창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히브리 문자와 가림토 문자를 토대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히브리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의 기원을 둔 문자로 현재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자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문병까지 알아가며 고심한 끝에 창제했을 뿐 아니라 연구 반포 과정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창제 과정의 정설이다. 특히 상당수 지편전 학자들은 오히려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창제 역시 대다수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비밀 프로젝트였다. 세종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그는 공부벌레였다. 어느 날 신하와 대화를 나누면서 세종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렇지, 나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성실히 공부하였소.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오. 유명한 일화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평소 독서를 너무 좋아한 세종이 잠시 몸이 아팠다. 이때 부왕 태종이 환관에게 명예방 안의 서책을 모두 감췄다. 그런데 책을 다 치우기가 민망했던지
송나라의 구양수와 소식이 주고받은 서간집 구소수간만은 남겨뒀다. 그랬더니 왕자는 그 책을 부지런히 읽었다. 거의 독서광이었던 셈이다. 왕이 된 뒤로도 책 읽는 습관은 여전해. 식사 시간에도 상 옆에 책을 펴놓고 읽었다. 밤이 깊도록 독서 삼매경에 빠지기 일쑤였다. 덕분에 왕은 여러 방면에 능통했다. 읽어보지 않은 중국과의 외교 문서가 없을 정도였다. 기억력까지 뛰어나 나는 책을 읽고 나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조 박사의 주장대로라면 훈민정음 창제 당시 세종대왕과 치편전 학자들이 히브리 문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어 및 일본어와 함께 3대 문명어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한국어와 중국어 사이에는 한국말에 한자 어휘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사성이 거의 없다. 우랄 알타이 어족은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을 함께 일컫는 말로서 우랄 산맥 근처의 어족과 알타이 산맥 근처의 어족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 하면 어떠한 공통점에 의해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이 하나의 어족 관계로 묶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공통 조상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어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라는 말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세 개의 언어들, 몽골어, 만주어, 튀르크어들과 조상 언어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교과서에서 한국어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배워왔고, 이것은 국민 상식이기도 했다. 한국어의 조상 언어를 찾기 위한 최근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학적으로 한국어는 알타이어로 분류되고 있지만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공통의 조상 언어가 없는 계통적 고리버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국어는 주변 언어들과의 계통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에 고리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한국어가 고리버라면 한국어는 한국어족이라는 현존하는 언어가 하나뿐인 어족에 속하게 된다. 또한 많은 한국인이 이 설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과거의 견해이고 현재로서는 비주류 학설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알타이어족의 다른 언어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구조적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에 있어서도 한국어에는 존경의 뜻을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가 많다. 고대의 한국어는 북쪽 갈래의 부역의 언어와 남쪽 갈래인 한계 언어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 두 갈래의 언어는 원래 근원이 같은 공동의 조상이 되는 조어에서 나왔으나 오랫동안 격리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겪게 됨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하나의 공동 조어에서 분화된 두 갈래의 언어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계기로 다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 당시의 도읍이었던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방언이 통일된 신라의 표준어가 되었다. 그 뒤 고려의 건국에 따라 새로운 도읍 개성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방언이 고려의 표준어로 바뀌었으며 그것은 조선에도 그대로 이어져 고려의 중앙어가 오늘의 한국어 모습으로 굳게 자리 잡게 되었다. 한 민족의 단지파의 이동과 언어교체 기원 단지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검토해보면 심판권을 부여받은 단지파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지금 이 레바논 동쪽에서 출발하여 동북쪽으로 이주하여 시리아, 이락, 이란, 천산북로를 거쳐 중국 북부 알타이 산맥 밑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니 그곳 민족에게 적응되면서 자라나는 2세들은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히브리어는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숨기시려고 히브리말을 잊어버리게 하였던 것이다. 만약 한국에 도착해서까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한다면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장 전술을 쓰기 위하여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언어 교체가 될 때까지 갱년에서 200년간 정착하여 살면서 아예 히브리말을 잊어버리고 알타이 말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씌어 있는데 와당은 BC 6세기에서 8세기에 사용된 글자가 틀림이 없다고 하였다.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고대 히브리어 문자 와당은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두소는 약 3000년 전에 삼손 장수 사망 직후 이스라엘 소라 성읍에서 이주해온 단 지파 민족이 세운 국가다. 고대 히브리어 문자 와당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광주박물과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어 개통 알타이어 족설과 동북아시아어 독설 2006 동양사에서
우리 한민족을 알타이어족이라고 부르며 한국어와 알타이어의 의문사 및 형태, 사적 비교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알타이어족은 중앙아시아에서 시베리아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는 언어를 말하며 그는 터키어, 몽골어, 만주퉁구스어 간에 친근 관계가 있다는 알타리어족 설을 구체적으로 비교 연구하여 기반을 확립했으며 여기에 한국어도 알타이, 어족 언어들은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오고 모음조화 현상이 일어나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알타이어족이라는 것에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림토 문자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진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던 일본에서는 가림토 문자를 모방한 아히루 문자신대 문자의 일종가 남아있다. 하지만 가림토 문자설은 국어학계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우선 문자 발달사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문자는 일반적으로 그림 문자와 상형 문자의 단계를 거쳐 표의 문자나 표음 문자로 발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서기전 2181년이면 수메르 상형 문자와 이집트 상형 문자나 존재할 정도이고 중국 갑골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든 우리 글입니다. 단군세기는 역사학계에서 위작 여부로 논란을 빚은 책이다. 가림토 문자 역시 국어학계에서는 훈민정음 후대에 만들어진 한글의 변체로 보고 있다. 일부 제야 사학자들에 의하면 가림토 문자는 만들어진 문자로 훈민정음의 기원이 됐다고 한다. 하지만 가림토 문자가 훈민정음의 모델이 된 것은 인정하지만 가림토 문자의 창제연대는 고려시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원나라 지배하에 있던 고려 말 민족의식의 발흥으로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히브리 문자를 모방한 가림토 문자를 만들어 넣은 것이라는 이야기다. 훈민정음의 의문체계와 히브리 의문학의 관계를 설정한 점이다. 조 박사는 중국 유태인의 의문서였던 창조서와 훈민정음의 오음체계 순서가 같은 점을 들어 히브리 의문학의 영향을 주장했다. 그간 국어학계에서는 훈민정음의 의문체계는 전적으로 중국 성운학을 원용한 것으로 보아왔다. 조 박사의 히브리 문자 기원설은 세종대왕의 친제설을 정설로 받아들이는 국어학계에 커다란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어사를 다시 써야 될지도 모른다. 한글을 미리 읽은 일부 국어학자는 자신의 논평을 보내오기도 했다. 히브리 문자 기원설의 근거로 제시한 정설과 상치하는 것이니만큼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히브리 문자와 한글의 유사성에 주목한 평도 나오고 중국 유태인의 의문서로 알려진 창조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동양사에서 알타이어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거이다. 언어 교체가 완전히 된 다음에 몽고로 옮겨서 살다가 만주로 내려와 압록강을 건너 대동강변에서 자리 잡고 고조선을 창건했던 것이다. 중국의 나나 지역 요령성이 고조선의 시발지라고 주장하는 단국대 윤내연 교수의 학설이 정당한 것은 그 지역이 몽고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직선 코스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부족 국가를 형성하여 장기간 활동한 근거는 없고 경유한 지역에 불과한 것이다. 고조선의 국가 형태가 평양이 확실한 것은 평양 지방에 단군왕검의 유적과 유물을 발견하고 입증하고 있으며 고대 히브리어 전문가인 바일란 대학의 에드 그린스타인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와당 사진 3점의 문양은 BC 8세기 후반에서 BC 6세기경까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히브리어로 밝혀졌으며 그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와당 arrived 도착했다. 와당 The Five Leaves Flower 오여파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 not 구두끈을 묶는 신용을 보이며 매듭 무리가 되다. 협력하다. The Kingdom of God 신의 나라 enter 들어가라. 오여파와 하나 되어 신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와당 서울대학교 고 신사훈 박사와 해석이 거의 같다. 해설하자면 성경상의 새 예루살렘의 땅, 즉 양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라. 어떤 법자문을 가리키는 사사가 통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신사훈 박사는 다음과 같다.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The judge governs with the proverb. 성도가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 되어 회복된다. The heaven will be recovered by saints' prayer.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대략 BC 1000년경에 사용했던 것으로
그 당시의 것에서 약간 진보된 것도 있다. 이 문자는 야곱의 12집 하만이 사용한 것인데 그 문자의 사용 시기가 성경상에서 갑자기 사라진 단 지파의 소멸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